약의 대표적인 치료 방법 중 하나인 부항 치료.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어떤 때에 이 부항 치료를 받으면 좋은지 그 특징과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부항 치료 사실 받아보진 않으셔도 어떤 치료인지는 다들 아실 텐데 이 부항 치료가 정확히 어떤 건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. 네. 그러면 보통 부항이라는 건 어디에 많이 뜨는 건가요? 우리 몸 어디든지 부항은 다 뜰 수 있나요?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주로 큰 근육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또 병변이 있는 그리고 또 많이 굳어 있고 통증이 있는 부위 위주로 하는데 대부분 큰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선수라든지 저희가 발목을 삐끗했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기 때문에 근육뿐만이 아니고 연골, 관절에도 사용할 수는 있고요. 주로 이제 안 사용하는 부위는 이제 약한 살들. 뭐 겨드랑이라든지 사타구니라든지 눈꺼풀이라든지 이렇게 입술 주변이라든지 약한 살은 되도록이면 피해서 하지만 그런 부위에도 정 필요할 때는 약한 압력 100ml 정도의 약한 압력을 통해서 가벼운 부항을 시행하기도 합니다. 지금 말씀하실 때 발목 얘기도 하셨는데 발목이나 무릎 이런 데도 가능해요? 그렇죠. 이제 전혀 다치지 않은 분들 건부항 형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손상이 와서 저희가 발목 심하게 삐면은 퉁퉁 부어오르잖아요. 네. 죽은 피가 막 차 있잖아요. 그럴 때 가만히 놔두면 그것이 정맥을 타고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잠도 못 자고 욱신거리고 하는데 부항을 통해서 습부항으로 좀 그때는 깊게 침을 합니다. 대침이라 그래서 굵고 긴 침, 10cm 정도 되는 침을 사용을 해서 관절강 사이에 요거는 이제 거의 시술에 준하기 때문에 이제 의료기관에서만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어혈을 이제 그 방출하는 이제 그런 치료는 발목에 많이 사용하고요. 무릎 같은 경우에도 약간 부어 올랐을 때 무릎 슬개골 측부 좌우측에 부어오른 부위를 그런 자극을 통해서 또 피를 빼거나 하기도 합니다. 해외 운동선수들도 부항을 많이 뜨나 봐요. 운동선수뿐만이 아니고 그 특히 헬스 근육 운동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드웨이닝 존슨인가 뭐 그런 배우 있죠.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근육을 키워서 이제 볼륨감 있게 이제 액션을 보여줘야 되면 평상시에 많은 이제 하드 트레이닝을 하시거든요. 그럴 때 이제 젖산과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많이 응축이 되고 뭐 젖산은 서너 시간 지나면 풀어지긴 합니다만 그 근육의 손상도 가볍게 와서 어혈이 생기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그럴 때 부항을 하면 해보신 분들이 느끼십니다. 굉장히 시원하다는 것을. 그래서 계속 받게 되고 그것이 또 한방 치료의 특징이 그런 거잖아요. 이제 독성이 좀 없고 좀 약간 민간요법과 이제 의학의 중간에 머물러 있는 듯한 그렇죠. 즉 부작용이 별로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의료기관 찾아가지 않더라도 건부항 차원에서는 그렇죠. 자기가 의료기관에서 한번 요 부위에 하면 되는구나라고 배워온 다음에 집에서 하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역도 선수라든지 뭐 유도 선수, 뭐 레슬링 선수 이런 분들이 또 그 부항을 많이 사용하시죠. 집에서 혼자 부항을 떴는데 잊어버리고 30분 정도를 그냥 뒀더니 부항을 빼고 나니까 수포가 생겼더라고요. 네. 이거 제가 집에서 혼자 치료해도 되나요? 라는 이야기를 주셨네요. 그 부분은 조금 이제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발포를 시켰을 때 일부러 발포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. 대신 그 부위가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그 이론에 어떤 근거를 둬야 되겠죠. 필요에 의해서 일부러 발포를 하는 경우가 한의원에 있고요.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발포를 해서는 안 되거나 할 필요가 없는 부위에 일반 부항하는 거에 2배 정도의 압력으로 5분 이상 하면 발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것은 너무 센 압력을 통해서 조직이 벌어지고 조직을 잡아 당기잖아요. 그럼 이제 간격이 벌어지고 손상된 자위로 이제 장액이 차는 세포액이 차는 경우인데 단순히 그것만 봤을 때는 이제 안 좋은 것이죠. 대신 중요한 것은 터트리면 안 됩니다. 가만히 놔둬서 저절로 쭈그러들게. 이제 헤모글로빈 분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이제 쭈그러드는 시간이 있습니다. 뭐 짧게는 2, 3일 지나면 또 길게는 한 2주 정도면 다 쭈그러들거든요. 그렇게 쭈그러들게 자연적으로 놔두는 것이 좋지. 그 뜯어내거나 바늘로 물을 빼거나 해가지고 할 경우에 물론 이제 물을 빼내고 저기 알코올 솜으로 꽉 붙여가지고 밴드를 붙여놓으면 잘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만에 하나 감염이 되면 이제 염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안 터뜨리는 것이 좋습니다. 혹시라도 터뜨렸다면 이게 소독을 잘 해주시고 그렇죠. 그 부위가 감염되지 않도록 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. 네.
일단은 부항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데요. 어떤 부위의 부항이 가장 잘 듣습니까? 제일 효과를 드라마틱하게 보는 경우는 아무래도 멍이 들어서 부어오른 관절에 죽은 피가 현재 차 있는 거죠. 그래요? 예, 한방에서는 어혈이라고 합니다. 어혈을 순식간에 빼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땐 그 사혈의 양을 많이 가져갑니다. 그리고 손상된 관절이 발목 관절의 어느 부위인지 찾아서 저희가 이제 추나를 해보면 알거든요. 아, 요 뼈가 살짝 튀어나왔구나. 이쪽 인대가 늘어났구나. 그러면은 그 부위에서 이제 사혈을 많이 하고 바로 시원해서 걸어 다닐 수 있겠다.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혈이 눈에 보일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보이고요. 두 번째는 뭉쳐 있을 때 어깨 근육 특히 우리가 저 운동을 안 했지만 이제 그 컴퓨터 작업하고 책상에 앉아 있고 이런 학생들이 이제 고개를 계속 숙이다 보면 그렇죠. 승모근 경직이 옵니다. 그럴 때 승모근에 쓰면 굉장히 또 효과가 좋고요. 또 이제 등이 이제 책상에 앉을 때 등도 또 아프다는 분이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은 이제 기립근, 척추 양쪽으로 있는 기립근 등심이라고 하죠. 이제 그런 근육 부위가 또 굳어 있습니다. 눌러보면 아픈 부위가 있습니다. 아픈 부위에 이제 부항을 해주시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허리에 또 효과가 좋고 이런 이제 대근육 위주로 이제 효과를 많이 보시죠.